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 입지에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여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구축도 시세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신축이 월등히 빨리 올라요. 그래서 데드캡 바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런 상품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김학렬 소장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15년 넘게 그 부동산 시장 리서치 담당하셨고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만드셔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빠숑 김학렬 대표님은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별 시장 분석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송도에 50% 폭락했었어요. 작년 올 초 기준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폭락기가 되면 한없이 더 폭락할 것 같아서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어제 가격이 생각나서 또 못 사요. 이런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잘 못해요. 못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샀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게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주식들도 단타,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등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 마련의 경우는 평균 10.8년을 거주하거든요. 소유하거든요. 저거 최소한.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사지만 매도는 11년 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내가 샀는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사는 것들이죠.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근데 결국은 10년 후에 내가 팔 때는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 있으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좀 바라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 않았을까?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냥 그때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결국 거죠. 아무 집이나 사서 올라간다는 그럼요, 게 그럼요. 아니고 네. 상품력이라고 표시하셨던데 네네. 한두 가지 지표를 보신다면 어떤 상품력,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이제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거기에 어떻게 썼냐면은 입지 경쟁력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경쟁력도 봐야 된다. 두 가지를 봐야지 질적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입지 경쟁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요인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 입지에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여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인데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기입니다. 강남구가 제일 많아요. 강남구 인구가 50만 명인데 정규적으로 정사원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75만 명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강남구밖에 없어요. 보통 그 지역 인구만큼도 안 돼요, 일자리가.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일자리보다 사는 사람들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찾아보고 지방에도 이런 일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자리 바로 옆에 있는 좋은 입지들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 입지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딱 5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까지 연결된 교통망이 잘 갖춰진 좋은 입지들을 보자고 말씀드린 게 교통 편리성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은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들, 학교 문제들, 요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생활 기반 시설, 그리고 교육 환경이 갖춰진 입지, 요 정도만 갖춰진 것들만 고려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수요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입지 경쟁력은 그냥 그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 경쟁력은 옛날에는 안 따졌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구축도 시세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신축이 월등히 빨리 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될 것들까지 고려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발 더 앞선 시작의 중심, 보다 더 높은 시대의 중심. 마침내 둔산 중심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그랑르피에드. 올 초까지 이제 잠실, 동탄, 송도 이 세 군데가 아마 하락을 이제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인데 이 세 군데 지역이 급락했다가 반등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상한선이 없는 지역들이 있죠. 전국이 17개 광역지자체인데 서울이 제일 상단이잖아요. 바로 밑에가 경기도입니다. 상단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지역부터는 고평가인지 안평가인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2021년도가 얼마나 황당한 시장이었냐면은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가를 찍습니다. 내가 동탄에 이사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탄에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 매물이 15억짜리밖에 없어. 그럼 15억에 사는 거죠. 그 전 시기가 12억이었거든요. 3억이 1년 만에 뛰어버린 거예요. 2021년도라 하더라도 15억이면은 서울을 살 수 있거든요. 동탄이 아무리 적어도 서울을 사야지 동탄을 사요. 송도도 14억 8천 찍은 게 있어요. 송도에 10억 주고 살 거면 서울 가는 게 낫지 왜 갑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2기 신도시 중에서 고점 찍었다가 폭락을 한 것은
대부분 다 서울시랑 비슷했던 시세였던 것들인데 서울이라고 하는 상단에 부닥쳐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그 입지보다 더 나쁜 입지 있잖아요. 하급 입지. 하급 입지 시장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급 입지가 같은 시세면 당연히 상급 입지 사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한 것들이 하급 입지보다 비슷하니까 사는 것이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입지와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집을 사면 될 텐데 1주택자들의 스탠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가격 침체기가 전통적으로는 갈아타기 좋은 예.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침체기가 왔을 때 나는 1주택자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를 한 번 가게 되면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다음에 갈 입지랑 상품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주택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하는데 집을 일단 살면은 한번 사게 되면요.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집을 사는 순간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할까요? 더 좋은 곳 살 걸. 예, 그거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보니까 조금 더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처음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받거든요.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다음 이사 갈 때. 근데 조정기가 좋은 이유는요. 대세 상승기 때는요. 좋은 지역, 좋은 상품과 좀 한 단계 아래 지역 상품하고요.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근데 조정기에는 이게 쭉 붙어요. 갭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아탈 때 비용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갈아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입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갈아타기, 그러니까 조정기 때가 제일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2022년도 하반기 때 엄청 조정되는데 그때 주변 분들한테 무조건 갈아타라고 다 추천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그게 안 들려요. 절대 들어올 리가 없고 1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셔갖고 갈아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논쟁이 있어요. 이번에 집값이 좀 사실은 급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데드캡 바운스 아니냐?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 있어요. 데드캡 바운스에 가깝게 시각을 가졌던 이유가 2008년에 리먼 쇼크 이후에 집값이 한 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약간 한 4, 5년, 뭐 3, 4년 장기 침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데드캣 바운스도 중요하고 단기적인 조정도 중요한데 그래서 더 빠지게 됐을 때 들어가면 좀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은 이걸 해야 돼요. 단타를 쳐야 되니까. 근데 10년 정도 보면요. 데드캣 바운스가 2번, 3번 온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팔려고 하는 10년 후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단적인 예를 또 들어볼게요. 2008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고점이 왔습니다. 음마 아파트가요, 그 당시 한 15억 정도 하다가, 한 11억 됐다가, 다시 또 12억도 올라갔다가, 2012년도에 8억까지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음마 아파트가 얼마죠? 27억 됐죠. 뭐가 중요해? 음마 아파트를 지금 그냥 2008년도에 사서 데드캣 바운스를 2번 겪어같이 샀지만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궁극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입지, 우상향 상품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대부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것들이고, 데드캣 바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런 상품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아예 안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데드캣 바운스에 신경 써야 될 분들은 단타 치실 분들. 부동산도 단타가 있냐고 물으시면은 단타가 있죠. 특히 이제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6월 1일을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전에 사고팔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로 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내 집 마련해서 자가로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자가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10년 동안에 오르락 내리락을 100번 반복해도 상관없어. 그냥 올라가 있으면 되는 상품들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요, 반포주공 1단지 8억, 9, 10억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전에. 지금 얼마예요? 73억 됐어요. 10억도 안 된다고 지금 13억 됐다니까요. 31평형이. 우상향할 아파트는 정해져 있고 알아보는 방법들은 정해져 있고 너무 쉽거든요. 그냥 그것들에서 확신을 갖고 접근하시면 되는 것들이지 내가 고점에 살까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최저점에 못 사요. 그냥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최저점에 살려고 노력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들은 맞출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